오늘이 7월 28일인데요. 전날 이번 7월 달에 FOMC 회의가 끝나고 연준의 의장이죠. 제롬 파월 형이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기자회견 중간부터 주식시장이 이렇게 전날 다우지수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림은 네이버 증권 화면에서 투데이 뉴스 요 항목인데 대부분 기사 제목들을 보면 파월이 금리 인상을 늦추거나 뭐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주식시장이 급등을 했다 뭐 이런 뉴스들을 뽑아낸 걸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뉴스들만 보고 그냥 그래서 오르는갑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면은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정말 이 투자를 하고 있다면, 내 피 같은 돈을 투자를 했다면 전날에 파월 의장은 어떤 발언을 했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우리가 미래도 예측을 할 수 있고 또 적절히 대응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파월 형의 기자회견 풀 영상은 미 연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누구나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게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54분짜리 영상이고 그리고 영어예요. 우리가 또 영어를 몰라서 못 듣는 것도 있죠. 하지만은 54분짜리 영상을 언제 다 들어요? 우리는 또 이제 시간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빨리 이런 경제 채널은 잠깐 보고 드라마 보고 예능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 채널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좀 추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에 파월 형은 뭔가 연설문을 열심히 혼자 읽으세요. 근데 이때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예요.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다. 이거 우리가 누구나 다 알죠. 그래서 앞으로 기준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겠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미연준은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들어오는 데이터를 보면서 열심히 기준금리를 많이 올릴지 적게 올릴지 고민하고 결정을 하겠다. 감사하다. 이런 하나만한 소리를 계속 초반에 한참 떠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 계셔서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기자분들인데, 사실 기자분들이 이런 헛소리 들으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질문 시간이 되자마자 왜 요번에 100bp가 아니라 75bp만 인상한 거냐. 그러면 금리 인상은 대체 너네는 언제까지 할래? 또 만약에 이번 2분기에 미국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그러면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면 경기 침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나오면은 너네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혹시 의견을 바꾸거나 할 거냐? 그리고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냐 아니냐? 자, 이렇게 궁금했던 내용들 크리티컬하게 다이렉트로 질문을 합니다. 근데 파월 형은 여기에 대해서도 대부분 원론적인 소리를 해요. 일단 왜 75bp만 인상을 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FOMC 회의를 해봤더니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결정했어. 이런 소리를 해주시죠. 사실 이런 말은 저도 하겠죠. 예. 그리고 금리 인상을 언제까지 할 거냐 이런 질문에 어떻게 응수를 해주시냐.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너무나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고 경제지표 보면서 열심히 대응을 하겠다. 역시나 들으나 마나한 소리를 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54분의 이 기나긴, 그것도 영어로 전부 다 된 경제 전문 용어도 막 튀어나와요. 이런 내용을 다 들어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이 몇 가지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거나 투자의 힌트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어쨌든 해석을 좀 이렇게 좋게 하거나 나쁘게 할 수 있는 이런 언급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요것 때문에 우리가 그 54분 영상을 듣는 건데,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들만 추려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그냥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일단 이번 7월에는 이 프로젝션 자료라서 경제 전망 자료를 발표를 해주는 기간이 아니에요. 지난 6월에 FOMC 때 이 경제 전망 자료가 발표가 됐는데, 자, 이번 7월 FOMC 회의를 해봤더니 6월 전망이랑 비슷하더라 이거예요. 올해 2022년에 미연준 그 기준금리 그 중간값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이걸 가지고 한 3에서 3.5% 정도 사이가 적당하더라. 이렇게 봤는데 이번 7월에도 역시나 그렇게 봤다는 거죠. 물론 파월 형은 여기다 단서를 정확하게 붙입니다. 앞으로 FOMC 회의가 9월, 11월, 12월 이렇게 3번이 남았어요. 근데 지금 파월 형이 한 얘기는 7월달 FOMC 회의를 봤을 때 얘기고, 9월, 11월 회의 전에 또 경제지표가 발표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경제지표를 확인을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진다거나
그러면은 올해의 기준금리 중간값은 아무 의미가 없다. 더 오를 수도 있고 더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딱 만들어주면서 뭐 그러니까 그건 상황 봐서 결정하는 거지 이건 뭐 확실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뭐 사실 FOMC 이 전망에서 작년에는 뭐 경제가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전망 굉장히 많이 해줬잖아요. 인플레이션 전망이나. 근데 전부 다 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FOMC에서는 우리는 전망 따위는 안 한다. 들어오는 데이터만 보고 하겠다. 이런 입장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소리 짓거리면 기자들이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자가 좀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으로 살 전망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단 7월 FOMC에서는 6월에 했던 요 프로젝션 요 전망과 거의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해줬는데 이런 소리를 하자마자 당연히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급등을 할 수밖에 없었죠.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물론 뭐 이 말 하나 때문에 주식시장이 급등한 건 아니고 미국의 고용 및 다수 경제 상황이 양호함으로 지금 뭐 경기 침체 상황이 아니다. 경제가 양호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긍정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싸잡아서 이렇게 같이 오른 거지만 일단은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호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쪽으로 바뀌었다. 이걸 알 수 있는데 다시 일정을 보시면은 9월하고 11월하고 12월 이렇게 FOMC 일정은 3번밖에 올해 남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번 7월까지 판단한 그대로 이 프로젝션 자체는 한 3에서 3.5 정도가 올해의 적정한 기준금리 수준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면은 이번 회의 결과로 미연준 기준금리는 2.5%가 됐죠. 자, 그러면 앞으로 3번 남았는데 세 번째에 3에서 3.5를 맞추려면은 두 번 0.5 올리고 나면은 12월엔 기준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을 지금처럼 뭐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빅 스텝이라든가 잘하면 그냥 뭐 베이비 스텝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커지니까 이 페드와치도 보시면은 이 투자자들이 9월 FOMC에서 한 0.5% 정도 인상한다. 요거 확률을 벌써 70%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앞으로 느려질 수 있겠구나 하면서 뭐 다우지수, 나스닥이 이렇게 크게 급등을 하고 S&P 500도 이제 급등을 했던 이런 계기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자회견 풀 영상을 보시면 그러니까 파월 형은 정말 이렇게 뭐 기준금리가 앞으로 인상폭이 낮아질 수 있다 언급하기보다는 9월에는 뭐 잘못하면 더 많이 올릴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일단 이번 7월 FOMC까지만 봤을 때는 6월의 프로젝션처럼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뭐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회의 결과고 앞으로 인플레이션 지표들 이런 거 봤을 때 완전히 바뀔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게 팩트예요. 그리고 마지막쯤에는 파월 형은 기준금리는 언젠간 낮춰야 되겠지만 뭐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얘기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뭐 글로벌 투자자분들이 이게 영어가 해석이 안 돼가지고 자기들이 쓰는 언어인데 뭐 잘못 듣고 오판을 해가지고 주식을 사고 잘못 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이 악재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호재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굉장히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막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7월 FOMC 회의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나타난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은 뭐냐? 파월 형의 말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긍정적인 부분을 굉장히 크게 보고 거기에 반응을 해서 주식시장을 막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는 이런 분위기다. 이게 핵심이 되겠죠. 우리 채널에서도 그동안 중장기적으로는 뭐 경기가 현재 정점을 지나서 둔화로 가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주식을 죽여나가야 되는 시점은 맞지만 자, 올해 하반기에는 주식시장이 반등을 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때 다 빠져나오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있어요. 그동안 상반기만 해도 투자자들의 심리가 자, 악재만 찾아가지고 반응하면서 주식시장이 막 떨어져 내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호재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반응되는 식으로 이렇게 투자자들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으니까 잘하면 하반기 반등할 가능성도 높죠. 잘 빠져나오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서 하반기 주식시장이 팍 튀어올라 주기를 바라보면 될 듯 합니다. 자, 우리 채널에서는 가끔씩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다는 말로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아래 영상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